안녕하세요, 장재택입니다. 신형 C클래스입니다. 신형 C클래스는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이 차 시승기는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올리면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물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있는 벤츠 1902. 요 제 차예요. 요거는 제 차고요. 제가 2012년도에 사서 7년 동안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저보다 더 아끼는 차예요. 그래서 이 도장면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냥 그 환자가 관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차는 무사고에 이런 것도 교체된 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100% 순정 상태예요. 아무것도 교체된 거 없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야 돼. 그래서 배한선 선생님이 살려 그러는 거를 막 이렇게 제가 사야 되겠다고 막 배한선 선생님이 다 이렇게 소위 침발라 놓은 차를 쏙 가서 사가지고 온 차예요. 우리나라에 1902가 한 40대 정도 있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서는 아마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벤츠만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그 정비사분이 계신데 자기 샵으로 들어오는 차 중에서는 이 차가 제일 컨디션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차인데 오늘 여기까지 장거리를 몰고 나왔어요. 엄청난 결심을 하고 몰고 나온 겁니다. 자, 이 차와 이 차는 아주 관계가 밀접해요. 이게 코드명이 W201입니다. W201. 이거는 W205예요. 이게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때는 벤츠가 S클래스나 뭐 이런 큰 차들만 만들던 벤츠가 작은 차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코드명도 W201이라고 새로운 단위로 딱 잡아서 작은 벤츠는 이제 200대 숫자에서 1, 2, 3, 4, 5 나가게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처음 만든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5세대를 거듭하면서 W205가 된 거죠. 근데 요 때는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라는 이 클래스 구분을 하는 네이밍이 아니었어요. 요 때는 이제 숫자로 그 이름을 정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작은 벤츠는 190, 190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요 차는 190E라고 하는데 그 E는 그때 당시는 획기적인 기술인 반전자식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브레타식을 기본으로 해서 뭔가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엔진이 들어가면서 전자적으로 제어했다라는 걸 상징하는 E자를 뒤에 붙인 거예요.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190이었습니다. 이름이. 자, 그리고 요 다음 세대 W202가 나왔을 때부터 C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그게 92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3세대가 동글동글한 헤드램프로 달린 그 C클래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세대가 좀 각진 그 헤드램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4세대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S클래스랑 대중소 개념으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디자인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돼 있죠. 자, 요 차는 1982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요 차는 92년식입니다. 92년에 한성자동차에서 정식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사셨던 차를 이렇게 건너 오다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왔어요. 82년도니까 이제 보통 70년대에 디자인을 했겠죠. 70년대에 나온 차들을 잘 보세요. 폭스바겐 골프라든지 뭐 현대 포니, 뭐 스텔라 이런 차들 보시면요, 다 각진 형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70년대부터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철판을 두드려서 차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차를 둥글둥글하게 만든 다음에 철판을 두드려서 대보고 좀 더 곡면이 있어야 되네, 그럼 더 두드려서 만들고 이러던 시절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서 철판
그 가공을 했던 시절이고요. 그 이후에는 철판을 기계로 푹 찍어내는 프레스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7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확 늘어났죠. 예, 그때 이제 대량 생산에 유리하게 만드는 디자인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 평평한 철판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습니다. 많이 벗어나는 가공을 못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면은 그냥 철판인데 툭 찍어내면은 마치 그 쟁반 같은 거 정도 찍어낼 때 생각하시면 돼요. 철제 쟁반. 그 정도 찍어내던 기술로 차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쟁반 만들던 정도만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 라인도 차를 좀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캐릭터 라인을 안 넣으면은 철판의 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주름을 넣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판이 평평한 철판에서 많이 꺾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직선적인 디자인이고요. 그때는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을 상징하는 그 형태였죠. 그래서 둥글둥글한 차들은 구형차, 근데 직선 차들은 신형차,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각을 딱딱딱딱 잡고 그렇게 디자인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신형차처럼 보이려고요. 헤드램프도 네모난 헤드램프를 쓰기 시작하던 시절이에요. 이 전에는 둥글한 헤드램프가 주를 이뤘죠. 근데 이제 네모난 헤드램프를 쓴 차는 신형차. 그래서 신형차, 고급차는 다 네모난 헤드램프를 일부러 막 낄 때였습니다. 유리로 만든 거예요. 유리로 만들어서, 예. 자, 그리고 뭐가 묻었네. 뭐가 묻었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얘기를 다 하면은 너무 이게 길어질 것 같고요. 요거는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저보다 더 설명 잘 돼 있으니까요. 자, 바로 이제 W로 치면 5세대, 그리고 C클래스로만 치면은 4세대 모델이죠. 그거의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요때는 벤츠의 브랜드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차들이 막 교역을 하고 막 뭐 이러는 때라서 무한 경쟁 시대야. 이제는 벤츠는 벤츠만의 아이덴티티를 더 세게 밀어야 돼. 그래서 벤츠 차들은 개별적인 얼굴이 아니고 하나의 얼굴로 통일시켜서 벤츠라는 브랜드를 내세워야 돼.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벤츠가 대중소가 됐죠. 똑같이 생겼는데 대중소. 대는 S클래스, 중은 E클래스, 소는 C클래스.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그 패밀리룩을 강하게 하면은 브랜드가 쭉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S클래스랑 비슷하게 브랜드를 강화해서 만들어서 그 S클래스랑 전반적으로 비슷한 면의 전개를 가졌고요. 이때는 프레스로 찍어내기 급급하던 시절이라서 쟁반 정도 만들 시절이고요. 지금은 프레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뭐 열을 가해서도 성형을 하고 또 가공 능력이 좋아져서 아주 유연한 그런 곡면, 공기역학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곡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철판을 가지고 소위 갖고 놀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이 볼륨감 위주로 차가 팽팽해 보이고 디자이너가 표현할 수 있는 뉘앙스들을 철판 가공 기술이 다 받쳐주죠. 자, 디자이너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요때는 브루노 사코라는 디자이너예요. 브루노 사코가 디자인한 것 중에 가장 그 특징적인 게 요 라인입니다. 이걸 보통 이제 브루노 사코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플라스틱 판이에요. 여기까지 철판이고, 이 차를 투톤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밑에 부분을 그 플라스틱으로 한번 덧대서 차를, 세단을 좀 더 길어 보이고 중후하고 완성도 높게 보이게 해주는 디자인입니다. 이게 브루노 사코 라인인데, 이렇게 디자인을 함으로 해서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플라스틱이 다 막아주기도 하고요. 차를 좀 더 길어 보이게 해주고, 또 요때부터 이제 요 브루노 사코 라인 때문에 그 좀 제대로 된 세단은 투톤 컬러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때는 로버트 레스닉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어요. 로버트 레스닉이라는 디자이너는
기아 자동차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로버트 레스닉은 기아 자동차에서 일할 때 빵빵 터뜨렸죠. 예, 스포티지, 우리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스포티지, 그게 몇 세대 모델인가요? 하여튼 2010년도 때를 주름 잡았던 그 빵빵하게 생긴 스포티지,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나왔던 프라이드, 빵빵하게 생긴 프라이드, 요런 거 다 로버트 레스닉이 그 기아 자동차 유럽 디자인 연구소에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예,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려요. 73년생인데요. 그 벤츠 행사 때만 가면은 이제 자주 만나는데, 그 친구가 그 예전에 폭스바겐 시로코 빵빵하게 생긴 시로코 있잖아요. 예, 볼륨감 그냥, 예, 그 시로코를 디자인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철판을 가지고 빵빵한 그 느낌, 아주 그냥 차돌같이 빵빵한 그런 느낌을 잡아내는데 아주 선수 같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 있을 때도 그런 볼륨감을 아주 잘 표현해줘서 기아 자동차의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만들었던 그런 디자이너고요. 벤츠로 옮겨가고 나서도 빵빵하게 그 볼륨 잡던 그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를 다 이렇게 볼륨감이 충만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이거는 그냥 뭐 증조 할아버지보다도 더 조상이죠. 지금 이거보다 4세대 앞선 27년이나 차이가 나요. 27년.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 족보에서나 봤던 그런 전설적인 조상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비교할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식으로 비교할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요. 자, 실내 공간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 차의 전체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자, 요때가 4448 그리고 4686, 그러니까 그 27년 동안 24cm 정도가 늘어났네요. 예, 거의 뭐 1년에 1cm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폭이 많이 차이 나네요. 이게 1690, 1810, 폭이 12cm나 늘었습니다. 폭이 12cm면 이만큼 늘어난 건데, 한 등급 위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이게 1475, 요게 1442. 예, 그러니까 한 7cm 정도가 높아요. 예, 딱 봐도 지금 높은 것 같고요. 이 차는 제가 좀 멋을 내려고 조금 그 스프링을 낮춘 거예요. BBS 휠 끼면서 좀 낮췄습니다. 요때 또 이 시대는 또 BBS 휠, RS 휠 껴줘야죠. 요게 이제 딱 요게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요때 당시는 그 벤츠 1902에는 철제 휠에 휠캡 플라스틱 달려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RS 휠 껴줘야죠. 자, 하여튼 크기 차이는 이러고요. 휠 베이스가 2665, 그 다음에 이게 2840. 그러니까 18c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휠 베이스가 2840인지 한번 재볼게요. 가끔씩 이게 오차가 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2840인지 한번 재볼게요. 저 형님 요거 좀 잡아주시겠어요? 저기 휠캡에다가 벤츠 마크 가운데다가 딱 껴주세요. 그 우산 안 가지고 다니시면 안 돼요? 안 탄다니까요. 지금 거기 휠캡 가운데다 한 거예요? 가운데. 2855인데? 가운데 벤츠 가운데. 네, 2855. 조금씩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2855. 하여튼 상당히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상당히 많이 커졌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콤팩트 세단이었습니다. 뒷좌석에 가족들이 타는 거는 E클래스급 이상들이 하던 시절이었고요. 이런 차는 요거보다 또 작은 차들은 벤츠에서 없었잖아요. 벤츠에서 가장 작은 차였고, 지금은 이거보다 더 작은 벤츠들도 있고, 후륜구동 세단으로 오면은 가족들이 타는 차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좌석 거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차가 그냥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 겁니다. 옛날 E클래스보다도 커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크기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트 크기나 뭐 요런 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줄자로 재볼게요. 줄자로 재기 전에 문짝부터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짝을 두 개를 그냥 비교해서 보시죠. 그러면은 그 벤츠 C클래스의 문짝은 그냥 지금 갖고 있는 문짝 기술이 다 모아져 있는, 그냥 요렇게 만들면은 모범 답안이에요. 요게 모범 답안. 그러니까 요렇게 발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무를 한번 이렇게 뭐 끊거나 뭐 이러지 않고서는 두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도 한번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위에 이렇게 플로킹 처리도 하고, 이 두 겹으로, 예, 두 겹으로 이렇게 플로킹 처리하고, 그래야 이제 물바지 구실까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안쪽 면도 좀 깔끔하게 다듬고, 예, 완전 깔끔하게 다듬지는 않았네요. 예, 요런 게 이제, 요즘 문짝에, 예, 여기도 보시면 요쪽도 이제 깔끔하게 다 하고, 요게 이제 발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호수 같은 동그란 그 단면이 아니고 요렇게 C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면이라서 넓은 부분을 만나게 해주죠. 넓은 부분이 딱 밀착이 되게. 자, 요게 이제 요즘 차들의 이제 모범 답안입니다. 요때 당시 차들은요, 요게 또 모범 답안이에요. 요때 프리미엄인데, 요때 당시는 요게 또 모범 답안이에요. 요때 프리미엄인데, 요때 당시는 그 3시리즈, 요때 3시리즈는 여기 용접해서 붙였어요. 예, 230 3시리즈 보시면은 여기 용접해서 붙었는데, 그때 벤츠는 이 경쟁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통판넬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프리미엄은 벤츠밖에 없다고 얘기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벤츠만 프리미엄이었고 3시리즈는 프리미엄이 되려고 하던 시절이었죠. 예. 지금이야 뭐 비슷비슷해졌지만 그때는 벤츠만 프리미엄 시절에 있었는데, 요때 이제 고무 패킹 보시면은 벤츠도 요때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어 붙여서 했었어요. 예, 이어 붙여서 만들었는데, 이어 붙인 요 수준이 좋아서 지금 27년이 됐는데도 뭐 손상이 안 됐습니다. 예, 손상이 안 됐고, 뭐 그렇고, 요쪽을 보시면은 요쪽에는 이제 고무가 아니고요, 이렇게 섬유로, 예, 섬유로 처리되는 좀 푹신푹신한 섬유예요. 예, 푹신푹신한 섬유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딱 두 개로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C클래스 전신인 1902를 만들 때는 BMW나 뭐 다른 회사들이 작은 차 가지고서는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야, 우리도 작은 차 만들어 해가지고 갑자기 작은 차를 만든 거예요. 근데 S클래스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브루노 사코라는 디자이너도 S클래스 디자인하다가 이 작은 차를 처음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S클래스급으로 만들어서 이때 당시는 그냥 오버 엔지니어링으로 만들었어요. 한 예로 하나 보여드리는 게, 이 중앙집중식 도 잠금 장치가 요때 경쟁 차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BMW 3 시리즈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조그만 전기 모터가 찍 하고 돌면서 이거를 잠그는 거죠. 전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돌면서 문을 하나를 잠그면은 여러 개를 다 잠그는 그 장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모터가 좋지 않아서 잠글 때 찍 하는 소리가 났어요. 예, 그게 약간 좀 소름 끼치는 소리다. 그래서 벤츠는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소리 안 나는 걸 만들어 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사기를 당기면 저쪽 주사기가 이렇게 당겨지는 그 원리 있잖아요. 이 관으로 연결돼 있고, 이쪽에서 당기면 저쪽에서 이렇게 쭉 당겨지는 그 원리로 이걸 다 연결시킨 겁니다, 다. 그래서 잠글 때 그 주사기 당기는 소리가 나요. 보세요. 예. 뭔가 이렇게 당기는 음이 나잖아요. 예. 당기는 그 음이 나고, 다시 열어볼게요. 예, 이렇게. 찍 당기는 소리가 경박스럽고 운전자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서 S클래스에 이런 거를 달았었는데, 그거를 C클래스까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예, 이게
1902 이 작은 차를 만들 줄 몰랐던 벤츠 엔지니어들이 이게 S클래스 만들듯이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서스펜션,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도 멀티링크 아껴서 쓰는데 그때 당시 그냥 모든 그 1902가 다 멀티링크였습니다. 예. 그래서 승차감도 동급 차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묵직했고요. 그 조정성도 좋았었죠. 하여튼 말도 안 되게 만든 차였어요. 시트는 지금은 50cm, 50cm가 표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50, 여기서부터 여기가 50. 요게 이제 거의 그냥 그 대부분의 표준이거든요. 이때도 50cm, 50cm네요. 예, 이때도 50cm, 50cm로 만들던 시절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50cm가 좀 넘고요. 이 등판은 58cm 정도가 되네요. 58cm. 일단 많이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만 재고 여기서 또 재보면은요, 예, 50cm죠. 예, 요걸 전동식으로 줄이면 예, 50cm. 그 다음에 아까 이게 58cm였잖아요. 아, 이 등받이가 좀 길어졌군요. 64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받이는 6cm 정도가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차체가 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트가 이렇게 큰 게 들어가도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여유가 있으니까 64cm까지 들어간 거죠. 이 문짝의 이 높이 자체도 많이 늘어났어요. 90cm가 넘는데, 이때도 90cm는 되네요. 이때는 90cm, 신형에서는 한 92cm 정도가 됩니다. 문짝 넓이나 뭐 이런 거는 비슷해졌는데, 실내 공간 전체 넓이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B필러에서 B필러까지 재겠습니다. 135cm예요. 135cm. 135cm고, 요거는 142cm. 그러니까 7cm가 늘어났어요. 실내 폭이 7cm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실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실내 길이는 통상적으로 대시보드의 그 윗부분의 맨 끝에서 뒤에 헤드레스트까지 재요. 여기 끝에서부터 요 헤드레스트까지 재면은 177cm 나옵니다. 177이 나오는데, 요거는 172cm. 그 5cm 밖에 차이 안 나는 것 치고는 실내 공간이 꽤 많이 나는데요. 실내 공간이 되게 많이 차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요.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 되나요? 트렁크 짐 많이 빼야 되는데. 트렁크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짐 빼는데 시간 걸릴 텐데. 짐이 가득 들어있는데. 트렁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차를 옮길게요. 트렁크 보시기 전에 그대로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 제가 맨날 운전하던 시트 포지션이니까, 예, 이렇게 앉아서 시트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해요. 예, 요 상태 그대로. 여기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예, 일단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대로만 그냥 가겠습니다. 그대로 뒤로 가면 세차용품이 있네. 세차. 네. 그대로 가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예. 불편해요. 편한 차는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요게 우리나라에 88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부자들만 타는 차였지만 뒷좌석에 사장님 모시고 타기도 했어요. 이 C클래스를. 근데 뒷좌석에 이제 타시면은 요 의자를 많이 앞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타셨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세단에서 이 정도 넓이 되는, 예, 그냥 요 정도가 보통 넓이였어요. 예, 그리고 팔걸이 같은 거 있고요. 예, 그리고 파워 윈도우 같은 게 이때 당시도 뒷좌석까지 달려있는 차들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요 파워 윈도우 달린 차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리는 차들이 이때 당시 C클래스에는 더 많았어요. 그리고 요런 거는 제가 그 옛날 감성으로 붙인 거예요. 예, 요때는 다 그 양복 입고 다니시는 전문직들이 이 차 타셨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이제 붙이고 다니셨었거든요. 자, 하여튼 요 정도고요. 저 팔걸이, 저 고급스러워 보이는 팔걸이 찍어주세요. 저 두루마리 휴지도 원래 각 티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는 또 독일 차들은 의무적으로 요 그 의료함을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네, 의료함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응급 키트가 있어요. 네, 요거 너무 오래된 응급 키트라서 여기 보시면은 다 독일제예요. 다 독일제인데 이제 그냥 역사적인 유물이죠. 비닐도 안 뜯은 그 응급 키트입니다. 예, 이 제기능을 하진 못할 거예요. 지금 이게 30년 정도 묵은 거기 때문에. 문 닫는 소리가 이거 진짜 예술이죠. 이거를 그때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이 문 닫는 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벤츠 문 닫는 소리가 너무 부러워서 실제로 북한에서 이 1901을 카피해서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대수는 생산 안 됐어요. 근데 그 예전 인터넷 막 찾아보시면은 북한에서 만든 카피 제품이 있습니다. 예. 이 문짝 소리가 너무 탐이 나서 그냥 만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묵직한 문짝 소리 나오는 차들이 없었죠. 벤츠는 예나 지금이나 문짝 닫는 소리는 정말 묵직하고, 그 영화에 나오는 문짝 닫는 소리 있잖아요. 27년이나 지금이나 소리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달라요? 비슷해요. 예. 네. 왜 많이 다르다 그래. 훨씬 묵직하잖아. 자, 이거 이제 그대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차 높이가 높아져서 시트 포지션이 조금 이제 좀 높아졌어요. 시트 포지션이 높아지면서 다리를 쭉 뻗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다리를 조금 구부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 우리 할리 형님이 운전하던 자세라서 너무. 자, 요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머리 공간이 좀 여유가 있죠. 자, 요 상태 그대로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딱 보기에도 예전보다 많이 넓어졌어요. 예, 많이 넓어졌고, 물론 그 2등급의 다른 경쟁차에 비해서 넓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공간은 아니에요. 이번에 나온 3시리즈, 신형 3시리즈가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그 벤츠, BMW 요런 거 막 아우디 이런 거 경쟁에서는 C클래스가 뒷좌석 공간이 밀리질 않았는데 이젠 좀 밀릴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이 뒷좌석 등받이가 편안하게 좀 뒤로 좀 더 눕혀 있는 형태네요. 그래서 그 뒷좌석이 좁지만, 예, 넓진 않지만, 뭐 좁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넓진 않지만 대략 좀 편안하게는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급 세단답게 여기 컵홀더도 이렇게 나오고, 예, 컵홀더도 이렇게 이제 꽉꽉 잡아주는 그런 컵홀더입니다.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접어버리면 고장나죠.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되죠. 예. 요런 거는 이제 좀 그 오동작을 했을 때 파손 우려가 있는 것도 디자이너가 조금 피해야 되긴 해요. 오동작 하시는 게 잘못된 거지만,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요즘에는 안 쓰는 디자인이긴 한데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수납함도 있고요. 자, 트렁크 비교를 하려고 딱 세웠더니 등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거의 S클래스와 C클래스 이 크기의 차이, 크기 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 텐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언제 다 빼요? 따따따따따 그것도 나와야 될 것 같아.
요때는 그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은 게 여기에 요 위치에 그 연료통이 들어있어요. 연료통 요쪽에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이 등판이 바로 안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길이를 재보면 79cm에 144, 79에 144. 자, 요거 재보면요 135밖에 안 돼. 폭이 저게 더 넓어요. 저게 더 넓어서 저게 진짜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다고요. 요 깊이는 100cm, 1m. 그러니까 깊이는 좀 더 여기 이제 연료 탱크가 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 깊이는 좀 더 나오는데 폭이 이 더 낼 수는 있는데 뭐 이제 요때는 그 사실 철판에서 여기가 그냥 바로 붙어 있어요. 요 안에 플라스틱 판이랑 요 철판이랑 그냥 한 겹짜리 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중간에 뭔가 이렇게 좀 두 겹짜리 철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들추면은 별거 없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있네요 여기.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요 요 밑에 여기는 이제 벤츠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거는 거죠. 이렇게 딱 거는 게 있고, 스페어 타이어는 없는데 여기 이제 박스가 있죠. 벤츠 박스. 요거 벤츠 서비스센터 가면은 2만 얼마에 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박스처럼 쓸 수 있고, 바로 또 접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벙크 수리 키트가 있고, 타이어는 없어요. 스페어 타이어 없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 배터리가 아니고 이 릴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트렁크와 여기 사이에 뭐 연료 탱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당기면은 이 시트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는데, 저 때는 이제 연료 탱크가 그 뒷좌석 등 뒤에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이제 짐을 넣을 시간. 조금 쉬고 넣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자, 출발하기 전에 엔진룸을 잠깐 보죠. 어디서 여는 거야 이거? 여기네요. 아유, 정리가 깔끔하네요. C220D에는 2.2L 디젤 엔진이 아니고 2L 디젤 엔진이 들어가요. 근데 2L 디젤 엔진이 기존에 있던 엔진에 비해서 좀 콤팩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콤팩트해지고 실린더와 실린더 사이의 간격도 좀 줄였고요. 효율이 상당히 좋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쪽이 지금 막 이렇게 뭐 감싸져 있는 통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도 통이 하나 있고 여기도 통이 하나 있고, 요게 그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장치를 요 옆으로 다 몰아서, 그래서 이제 좀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배출가스가 보통 여기서 한번 정화가 되고, 중간에서 한번 정화가 되고, 저 뒤에서 한번 정화가 되고,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정화가 됐었는데, 요 안에서 다 정화가 돼서 뒤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만든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린더 사이에 실린더 그 피스톤에 소재를 철로 만들고, 또 그 실린더 내벽에 나노 슬라이드 코팅인가 뭐 이런 아주 거울처럼 보이는 그 코팅을 해서 이 피스톤의 그 움직임에 대한 저항을 줄이면서 차체 소음이라든지 또 회전 질감, 그리고 효율, 뭐 파워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높였다고 하는 그 엔진입니다. 몰아보니까요, 엔진은 2L 디젤 엔진 중에서는 탑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9단 변속기도 아주 괜찮고요. 자, 요 차는 190E는요, 이거 뭐 좀 노란 거, 이거 새똥 같은 건가 봐. 원래 이거 지하 주차장에만 세워놓던 건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오래 있는 적이 없었어요. 짠. 자, 요렇게 여는데, 이제 요게 좀 오래되니까 이 유압식 쇼바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요때 벤츠는 요렇게 이제 열면은 이렇게 활짝 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열리고, 좀 더 밀면은 위에까지 다 열리게 모든 벤츠가 이렇게 돼 있고, 요때도 그래요. 요때도 이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열 수 있습니다. 벤츠는 다 정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그 1800cc 엔진이에요. 근데 1800cc 엔진이고 여기에 이제 에어 클리너가 들어가 있군요. 뭐 세월의 흔적들은 있죠, 아무래도. 제가 이 엔진 쪽은 전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계속 타고 있어요. 그냥 엔진 오일만 갈고 오일류나 뭐 이런 것들만 갈고 타고 있는데 고장이 나야 고칠 텐데 고장이 안 납니다. ABS나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예. 여기도 좀 깨끗하게 좀 뭐 좀 했어야 되는데, 예, 좀 고장이 나면은 정비를 하면서 뭘 했었을 텐데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달려볼 텐데요. 애지중지하는 차이기 때문에 무리한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네, 형님들이 막 자꾸 뭐 이것도 해보라고 저것도 해보라고 하는데 무리한 비교 안 하고요. 가속도 딱 한 번만 할게요. 가속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가속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길 정도 가면서 좀 핸들링이나 승차감 정도를 비교하는 것 정도. 27년의 세월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자, 신형 C클래스부터 이제 저희가 간단한 실험을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요 특제 실험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파워에이드를 요 페트병에, 요 페트병은 저희가 계속 쓸 거예요. 요 페트병에 요 정도까지만 담아 놓고 이 물이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승차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간접적으로나마 파악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속 테스트랑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코너링을 도는 거 정도, 요 정도 승차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제가 느낀 걸로 그냥 말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고도의 계측기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제 몸으로 느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 194마력의 2리터 디젤 엔진, 토크는 40.8. 스펙은 그냥 요즘 2리터 디젤 엔진 치고는 그냥 한 중간에서 조금 위쪽에 좀 파워가 좀 잘 만든 엔진이다 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전방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 안전운전 할게요. 자, 잘 만든 엔진인 것 같은데 일단 몰아보면은 더 잘 만든 엔진입니다. 그냥 수치만 이 정도가 아니고 회전 질감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엔진이 와 되게 좋다. 엔진이 조용하고 부드럽고 디젤 엔진 같지가 않으면서 디젤 엔진의 토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거의 최후의 디젤 엔진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잘 만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침부터 여기까지 몰고 다니는데도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비나 뭐 파워나 소음이나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퍼펙트하게 맞춰져 있는, 지금 만들고 있는 2리터 디젤 엔진 중에 최강 2리터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성도 그 RDE 방식 그 주행하면서 배출가스 테스트하는 것도 그냥 단번에 통과했다고 하니까 친환경성도 출중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모든 면에서 우등생 디젤 엔진, 그리고 이 9단 변속기도 좋아요. 9단 변속기도 그 촘촘하게 변속이 되면서 계속 그 모드에 따라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줍니다. 예. 이 변속기가 6단일 때 요만큼씩 움직이면서 변속을 해줬다면 9단이니까 요만큼씩 움직이면서 변속을 해주는 거죠. 예, 더 촘촘하게 변속이 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구간을 알아서 변속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9단 변속기가 그냥 9단에서만 크루징 할 때 연료 절감 효과를 주는 게 아니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높은 RPM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변속이 되고요. 예, 가속 페달을 슬쩍 밟으면은 낮은 RPM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변속이 되면서 훨씬 더 효율도 높여주고 파워는 또 파워대로 높여주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드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도 엔진의 성격이라든가 변속기의 성격, 이런 것들이 샥샥샥 잘 바뀝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가면서 가속도를 한번 볼게요. 0, 100까지 6.9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유로운데요. 눈치 보면서 딱 100km까지만 한번 할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니까 엔진 RPM이 그냥 조금 올라가네요. 예, 뭔가 신발끈을 꽉 동여 맨 것처럼 일단 달릴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뒤를 보고 출발할게요. 자, 하나, 둘, 자, 에어컨 끄고요. 자, 에어컨 끄고, 자,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100km 넘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몇 초가 걸렸는지는 유 감독님께서 밑에 초시계를 달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매체에서 한 거 보니까 이게 제원표 상으로는 6.9초인데요. 그냥 6.9초 정도 나온대요. 예. 저도 한번 해본 건데, 저는 이제 6.9초가 나오는지를 본 게 아니고, 운전하십시오. 예, 이거 어떻게 끄죠? 하여튼 이게 터치 스크린이 안 되니까, 이거 쓰는 데는 참 불편해요. 이게 뭐 화면은 시원시원할지 모르는데, 이거 터치 스크린이 안 되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아, 이거 터치 스크린 넣어주는 게, 이거 어떻게 끄지? 예, 터치 스크린은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안전을 위해서 안 넣으신다고는 계속 얘기는 하시는데, 그러면 터치 스크린 되는 차는 다 안전하지 않은 차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죠 뭐. 그렇죠. 못 끌 것 같아. 자, 그냥 가겠습니다. 이 소리나 좀 줄여놓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살 생각. 오디오는 지금 뭐 부메스트 오디오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오디오라서 오디오 음질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냥 순정 오디오, 그냥 그렇고 그런 그냥 평범한 오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메스트 오디오를 선택을 하면은 또 170 몇만 원인 것도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E 클래스 가격에 또 가까워지거든요. 뭐 하나 선택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차예요. 자, 이거 여기도 전자식 계기판 그렇게 알려놓고선 지금 기본 모델에는 바늘식 계기판 해놓고 이제 전자식 계기판은 옵션으로 150 몇만 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가속도라든가 뭐 이런 뭐 라이딩 핸들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모드가 바뀔 때마다 성격이 확확 바뀌어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라서 차가 말랑말랑합니다. 예, 이렇게 막 이렇게 갖고 놀면 차가 이렇게 하는데 제 자세를 상당히 빨리 찾아 들어가요. 예,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제 자세는 아주 빨리빨리 들어간다. 그러니까 차가 스프링도 말랑말랑하지만 리범핑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이런 것도 그 아주 고양이처럼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가 승차감도 푸신푸신하면서 자세를 바로바로 잡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면은 참 승차감이 편안하네 라는 느낌을 느끼는 게 이제 컴포트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요, 봐봐요. 네, 아까랑 움직임이 다르죠. 네, 아까랑 움직임이 다릅니다. 똑같이 갖고 노는데 아까랑 움직임이 다릅니다. 조금 스프링이 팽팽해져 있다. 신발끈을 꽉 묶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승차감이 요 모드 변경할 때마다 꽤 많이 바뀌네요. 요 모드 변경을 할 때마다 느낌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에서는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가속을 하다가, 지금 RPM 밑에 잘 보세요. 가속을 쭉 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바로 타력 운전 모드로 바뀌는 그런 그 타력 운전 모드도 아주 적극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에코 모드에서는 그 연료도 잘 절감을 해주겠네요. 기본기는 정말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옵션 구성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5,530만 원짜리인데 이거 뭐 화면 크고 좋은데 터치 이거 안 되고, 터치 안 되고, 이걸로 해야 되고, 통풍 시트 안 되고, 오디오 그냥 기본 오디오고,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장치 비슷한 것도 없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그냥 속도 딱 정해놓고 가는 크루즈 컨트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본기를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도 낮추면서 쓸데없는 옵션 다 뺀 거기도 한데, 요즘에 이 정도 차를 사시는 분들의 눈높이가
기본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프리미엄하고 완성도 높은 첨단 장치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C클래스를 사고 싶어도 옵션을 선택하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옵션 구성은 조금 좀 오류인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벤츠 사시는 분들이 과연 이 기본기에 만족하고 벤츠를 사실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5천만 원 넘어가는 차를 사면서 그렇게 많은 것, 일단 통풍 시트 같은 거는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5천만 원 넘는 차를 사면서. 자, 이제 돌아가면서부터는 그 승차감을 좀 볼게요. 승차감을. 차가 밑에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그래도 차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게 승차감이 좋은 차예요. 승차감이 안 좋은 차는 바닥의 굴곡을 좀 더 과장되게 반응을 하죠. 바닥의 굴곡이 요만큼 한데 차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차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반응하는 차. 이런 차는 승차감이 안 좋은 차예요. 차의 그 무게중심 설계라든가 이런 게 좀 높게 되면은 차가 위에서 휘청휘청거리죠. 그래서 이런 차를 타면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잔진동 같은 거를 계속 느끼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데, 벤츠는 똑같은 굴곡을 다녀도 바퀴만 이렇게 하지 차체는 많이 안 흔들립니다. 차를 오래 만들어 본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승차감은 진짜 요 세그멘트 중에 제일 좋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지금 한 60km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쏠림은 있어요. 쏠림은 있는데 쏠리는 와중에도 도로에 울퉁불퉁한 거를 다 잡아냅니다. 대박. 이거는 승차감은 정말 대박. 네, 승차감은 제가 2차 저차 다 차봤지만 5천만 원대까지 딱 놓고 보면은 승차감은 최고입니다. 지금 울퉁불퉁한 길 이런 데 다니는데 보세요. 이런 거. 네. 이 통일동산 앞도로를 60km로 가는 상황입니다. 통일동산 앞길을 60km로 가면은 요 정도의 그 요동을 칩니다. 자,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그 1902로 바꿔 타서 동일한 조건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겠습니다. 벤츠는 예전에는 2단 출발이에요. 2단 출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요 1902도 기본적으로 2단 출발이에요. 1단 출발은 그 언덕길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주 급가속을 하거나 할 때 1단으로 출발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2단 출발을 해요. 벤츠의 엔지니어들이 2단 출발이 훨씬 더 부드럽고 품위 있게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 비교적 최근까지도 2단 출발을 고집을 했었어요. 근데 저 9단 변속기도 이제 1단 출발이더라고요. 예, 9단 변속기도 1단 출발을 합니다. 요즘에는 효율이라든가 또 변속기의 변속 충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직들을 막 주무르고 갖고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효율이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1단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1단 출발을 하면은 너무 울컥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조금 클러치가 미트되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2단 출발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그 지금 여기 모드가 여기 S 모드가 있고 E 모드가 있어요. 예. 요게 저는 이게 스포츠 모드, 이게 이코노미 모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스탠다드래요. 스탠다드. 예, 그래서 보통은 이걸로 하고 다니고요. 절약을 하면서 달릴 때 요 E 모드를 합니다. 예, 스포츠 모드는 없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모드로 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80년대에 개발된 차인데 이거 사이드미러 전동식이에요. 보세요. 이거 사이드미러 저쪽 이거 움직이는 거. 예, 전동식. 이것도 안 고장났어요. 장난 아니죠? 예? 근데 이쪽은 손으로 조절하는 거. 예, 이쪽은 손으로 조절하고 저쪽만 전동식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급가속을 제가 정말 안 하는데 난생 처음 이거 진짜 유감독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 급가속 한번 하겠습니다. 예.
미안하다 급가속해서. 자, 한 개 잘 찍으셔야 돼요. 이거 다시 해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장난 아니야. 네, 여기까지. 아유. 부서지는 소리 났는데요. 어휴, 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80km로 나갔었잖아요. 이거는 80km로 나가기가 조금 버겁네요. 요즘 차들이 승차감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군요. 뭐 27년의 세월 차이는 뭐 거스를 수가 없네요. 승차감도 뭐 이거는 뭐 차체를 좀 낮춰놓고 광폭 타이어를 낀 거라서 더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지오메트리는 지오메트리는 참 좋은 차다. 저 지오메트리가 뭔지 잘 몰라요. 좀 더 조금이나마 객관적인 정보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합니다. 언젠가는 객관적인 정보로만 다 전해드리는, 저희가 계측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해서 그 동일한 조건에서 다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시승기가 다 객관적인 정보만으로만 전해드리는 그런 시승기를 몇 년 뒤에는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대 비교를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이 신형 C클래스에 대한 가격 정리만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5,530만 원입니다. 지금 시승한 차가요. 많이 좀 부족한 차이긴 해요.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파워트레인은 출중하고 승차감 아주 좋은데 좀 미래 장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 계기판, 전자식 계기판 다 되는 거는 또 한 150 몇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또 얼마 또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장치 이런 거 있잖아요. 차선 유지 해주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넣으면 또 270 몇만 원 정도 추가하고 뭐 요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E클래스 가격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좀 고급 옵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C클래스는 그냥 후륜구동 모델의 2리터 디젤의 승차감 좋은 차를 딱 사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 지금 5,530만 원입니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사륜구동 모델이 추가가 됐는데요. 사륜구동 모델은 그 AMG 패키지랑 익스클루시브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벤츠마크 크게 돼 있는 걸로 사시려면은 AMG로 되어 있는 좀 더 과격하게 생긴 그 C클래스가 되고요. 요거 없는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저 옛날 벤츠처럼 요 위에만 요 벤츠마크가 있고 여기는 단정하게 생긴 요런 식의 그 C클래스로 사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로만 나오는데 그 사륜구동 모델을 추가를 하면은 6천만 원 조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가격 경쟁력 좋은 거는 요 후륜구동 모델인데 굳이 사륜구동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좀 가격이 사륜구동 모델로 올라가면서 좀 AMG 패키지나 익스클루시브 요걸로만 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냥 요 정도가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인데 아쉽죠. 예, 통풍 시트도 빠지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그 전자식 계기판 이것도 빠져 있고
반자율 주행 장치 이런 거 동급 모델에는 그래도 옵션 추가하면 얼마 안 드리고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 사륜구동 장치도 추가하려면 막 사륜구동 장치만 추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랑 해서 500만 원 더 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 가격 경쟁력이, 좀 가격 구성이나 옵션 구성이 조금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요거는 5,530만 원이고요. 이게 지금은 주력 모델이지만 그 C클래스의 가솔린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올해 안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장황했던 1902와 C클래스 최신형 이 모델의 그냥 대략적인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오늘 힘들다 오늘. 원래 각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포지스 건데? 군복, 장진택의 그 군복이 나옵니다. 이 국방색 군복, 이게 문짝 닿는 소리는 정말 묵직하고